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서 도심의 명소들은 나들이 객들로 북적이고요. 공항과 기차역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해방감에 현충일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데요. 현충일은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모든 선열과 그 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고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전국적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위해서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또 전국의 현충탑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리죠. 대구에서는 앞산공원 충원탑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외에도 대구에는 시남선열공원과 대구 경북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고 나야대령 기념비 등 38곳의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나들이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현충시설에 잠시 들러서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살아계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시는 것도 현충일 하루를 더 뜻깊게 보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간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관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칠곡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도 제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수성나들목까지도 원활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효성로 효명내거리에서 남구청 내거리 방향 헬기장앞 내거리 지난 2차로에서 굴착기 동원에 공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셔야겠고요. 국채보상로 공평내거리에서 동신교 방향 차량 서행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중동교에서 대봉교 구간 차량 천천히 지나고 있고요.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양방향 차량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신천동로는 침산교에서 두산교까지 전 구간 무리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엔 비가 오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20에서 6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은 10에서 40mm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동풍이 불면서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88%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와 함께하고요. 뉴스민 현용일 기자와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모처럼 좀 단비가 내렸죠. 이 사실 정말 그야말로 단비였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비가 안 왔었잖아요. 작년부터 이걸 몇 차례 전화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 겨울부터 해가지고 계속 가뭄입니다. 그나마 겨울까지는 이제 농한기니까 농사지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사실 지금은 한창 농사로 바쁠 시점이잖아요. 봄철 특히나 그랬는데 이런 시기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모내기도 좀 늦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지 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이런 다른 작물들도 좀 생육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깨나 콩 같은 작물들은 이제 파종 시기 자체도 좀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누적 강수량이 160.7m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년이 310mm니까 평년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영남 지역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이 겨울에 눈도 안 왔고 비도 안 왔던 그런 기억들 좀 나실 것 같은데 그때 뭐 거의 석 달 가까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라고는 뭐 미세먼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제는 그나마 비가 좀 내리면서 이 농민들에게 그나마 좀 단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번 달 중순까지는 비 예보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오랜 가뭄을 좀 해결해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 포함해서는 며칠 전에 기후
기우제까지도 지냈다고 해요. 정말요. 네, 참 21세기에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럴까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이런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해결해줄 단비가 좀 펑펑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가물다 해도 이 정도일 줄은 아마 다들 생각 못하셨을 그렇습니다. 텐데 이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하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천용일 기자도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5.4%를 웃돌면서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 5월 동향을 보면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7.8이 2020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에 동월 대비해서 5.6%나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 9월에 6.2%가 상승한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인데요.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7%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물품이나 분류별로 보면요. 네. 돼지고기가 23.5%, 또 참외가 25.8%, 경유가 46.9%, 휘발유가 28% 이 상승폭이 늘어나면서 가장 오름폭이 두드러졌는데요. 네. 이 품목별로 보면 또 공업 제품이 10.1%, 이 전기, 수도, 가스가 9.9%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이 세계적인 공급망이 차질이 빚으면서 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 서민들의 이 걱정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도, 가스 그리고 주유비 같은 건 서민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물가이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에다가 서민 경제의 실질적인 아픔까지 더해질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이 조금 더 있죠. 네, 이 물가 소식 전해주셨는데 네. 이 정부가 이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좀 높이는 걸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 네. 2.2%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금 전해주셨다시피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였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2.2%라는 전망은 거의 이제 그냥 무색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게 대외 변수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밀 쪽이라든지 생활 우크라이나 물가가 엄청 올랐죠. 네,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이제 주식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가스라든지 그 석유 같은 물품들도 상당히 좀 공급이 지연되면서 네. 여러 가지로 좀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한국은행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한 4.5%까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네. IMF에서도 이미 4%를 넘는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이 정말 내 월급 빼면 다 오른다 그런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니까 이게 누구나의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13년 9개월 전이면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그쵸. 모기지 시절이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서 빨리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이 지방선거가 마무리가 됐지만 이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 당선인이 지역에서만 9명입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무투표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는 많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경쟁률이 낮았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도 불법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번 선거 너무 재미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이 재미가 없고 경쟁이 별로 안 치열하니까 이런 시끄러운 얘기들은 좀 적겠지라고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평균 경쟁률이 대구는 1.7대 1이었고요. 경북은 1.9대 1 역대 최저였기 때문에 그런 네. 기대도 좀
좀 해봤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지방선거가 제일 심하기는 합니다. 좀 낯뜨거워요. 그렇죠? 워낙 출마자들이 많고 또 좀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출마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절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는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좀 돈 봉투가 살포됐다 이런 얘기도 돌았었고 또 본선거에서는 이 거소 투표 그러니까 뭐 배를 탔거나 그 지역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요 제도를 활용해서 좀 악용을 해가지고 내가 대신 투표를 하고 뭐 이런 사태들도 발생을 했거든요. 특히나 또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비난과 의혹 제기, 흠집내기식 공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달성군,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선된 당선인을 상대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이 뭐 마약 투약 의혹 이런 것들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이제 경찰까지 가가지고 머리카락도 뽑고 이제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부 음성 판정이 나온 걸 들고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다 고소를 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 선거 물이 꽤나 말 그대로 좀 흐렸다. 그렇죠. 이렇게 혼탁이라는 말이 정말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거 사범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선인도 포함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구지방검찰청이 1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명은 구속이 됐고 134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당선자가 기초단체장 5명, 이 교육감이 1명, 이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까지 총 9명이 지금 입건돼서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도 지난 1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 단속을 벌였는데 이 대구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선거사범 30명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또 8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이 경북은 또 이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이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당선인 중에서도 9명이나 나왔다는 거는 정말 좀 숫자가 큰데 어떤 유형이 일단 많은지 살펴볼까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현수막이나 이 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이 5명이 선거 기간 중에 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또 허위사실 유포가 4명 순이었습니다. 대구는 이렇고 경북은 허위사실 유포가 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금품 제공이 43명이었습니다. 이어 선거폭력 11명으로 이어졌는데 이 대구의 경우에는 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우가 많았고 이 경북은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았습니다. 뭐 대구랑 경북이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 좀 자세하게 사례를 알려주세요. 일단 뭐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이제 청 기자님이 말씀해주셨던 이 통계가 상징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그래도 이제 나름 대도시이기 때문에 옛날 선거 방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또 고령층 인구가 많고 실제로 뭐 군위 같은 곳은 가보면은 이제 옆집에 몇 명이 살고 그 집 아들이 뭐 하고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유지들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어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금품살포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굉장히 옛날에나 우리가 역사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 책에서 봐왔던 부정선거 양태들이 아직도 경북에서는 좀 나타나는 많이 다르군요. 양상이 좀 많이 다르고 이게 21세기 선거가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금품살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 때나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바로 지난달 초에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금품살포설이 터졌고 선관위 조사 결과 이것도 상당 부분 또 사실로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상당 부분요. 선관위에서 7명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이 중에 4명은 이제 현금 220만 원을 건넸고 3명은 돈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역 유지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또 뭐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장 등을 비롯해서 이 대리 신고 사실이 드러난 경우 군의군하고 이성군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이장이 또 여기 구속되기도 했어요. 이장이 대리 투표를 한 거죠. 특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했다고 기록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장이 이제 대리 투표를 한 걸로 나타나서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분위기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선거가 별로 치열하지도 않았어가지고 현수막 훼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잡범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달서구 두류동에서 이제 현수막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들한테 흉기 휘두른 사람이 이제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이 경북하고 대구의 확실하게 다른 선거 양태를 좀 보여주는
어떤 좀 재미있는 통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과에 따라서 선거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당선 무효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 및 상대 후보자 비방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은 이 벌금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징역 6월에서 최대 2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선출직 공직자는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이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네,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사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결과를 봤을 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아마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짧지 않나 이런 지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네, 뭐 늘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전국 단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이걸 뭐 속칭 포로 교환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했던 사람들을 좀 취하해주는 네, 맞아요. 포로 교환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돼야 되는데 6개월의 공소시효는 사실은 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에서 요거를 2년으로 연장하자고 이제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후보 매수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후보 매수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이 자리를 줄 테니까 사퇴해라는 거를 사실 뭐 암암리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공개적으로 했다가 이게 적발된 경우였는데 네. 이게 공소시효 지난 이후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좀 기소가 안 됐던 그런 전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특혜라고 하면서 이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뭐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법이 시행되면서 사실 검찰이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에서 좀 손을 떼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공백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2년 연장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이 당시에 국회 사무처에서는 공소시효가 길어질 경우 선거 결과나 선거 범죄와 관련된 논란이 좀 지속되면서 이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이 선거의 정당 또 그리고 일반 유권자까지도 이 적용되는 법이라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선거는 조금 특수하다. 네. 신속한 네. 사법 처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공소시효라는 건 결국 기소시효라고 봐야 네네. 되거든요. 언제까지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기소된 이후에 재판 속도도 좀 중요한데 이 현행법상 1심은 6개월 안에 무조건 하도록 결론을 내도록 돼 있고 네. 2심하고 3심은 그로부터 3개월씩 이제 시간을 주게 돼 있어 최대 1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조금 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범법자들이 네. 공직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속도전이라는 시각이 분명히 법조계에서 지지 세력이 꽤 존재합니다. 그래도 이제 두 기자분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수사권 조정으로 이 검찰과 경찰 관계가 기존의 지휘 복종에서 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놓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검사가 경찰 단계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어서 네.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점을 발견해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다시 이 보안 수사를 맡겨야 하므로 수사 속도나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데 과연 이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충분한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기자님도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양쪽 의견 다 이해는 갑니다. 네. 근데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 끝나고 나서 뭔가 드러났을 때 뭐 특검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재판은 조금 더 앞당긴다든지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네. 민의의 심판이 좀 일어나야 되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않을까라는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 살펴보는 시간이죠. 청년 리포트,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청년 정책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 3년 사이에 청년 주거 취약계층이 1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를 접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주거 관련된 현황과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청년들의 주거 형태가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주택 보급률은 2008년 이미 102%를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021년 기준 국민 자가주택 보유율은 60.6%로 40% 이상의 국민들이 전세나 월세 형태로 주거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주거의 양적 확대는 비교적 충분히 이루어진 데 반해 여전히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들에게 취약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20년 1.3%에서 2021년 1.6%로 늘어났고 청년층의 거주율은 1.7%에서 2.3%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네,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거 정책이 질적 확대로까지는 나타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주거 지원 정책들이 효과가 좀 넓게는 못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지원 제도는 크게 소득 지원 제도, 고용 지원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그리고 자산 형성 제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청년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국민의 40%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가운데 청년층 비율이 아무래도 높겠죠. 네, 맞습니다. 의식주 중 주거는 소득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욕구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의 상실에 전체적으로 삶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애 주기 특성상 청년 세대의 빈곤으로 진입한 가구는 장년, 노년기에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네. 청년기의 빈곤은 낮은 자산 형성으로 인한 미흡한 노후 준비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사회적 부담의 문제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청년기의 빈곤 주거 불안은 각 생애 주기에서의 다음 단계로 이행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취업 이후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과 같이 이전 세대는 자연스러웠다고 할 수 있는 생애 이행 단계가 네.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로 살펴봤을 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이제 집을 좀 넓혀가고 구입을 하는 이런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단절될 수 있다. 단절이라는 단어가 좀 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기의 빈곤이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만 문제인 것이 아니고 도미노처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을 좀 살펴볼게요. 대구 지역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어떤가요? 네, 대구의 청년 주거 상황도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 자금 보증 공급액은 얼마나 늘었나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분기 관내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은 지난해 1분기 445억 원에 비해 76%가 증가한 783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네. 평균 보증 금액은 5,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4,600만 원 대비 23.5%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를 조사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 있는데요. 네. 항상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곤 했는데 네.
전국 단위의 통계는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구 청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실태 조사를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건축주택가의 확인 결과 6월 중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용역 준비 단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대구시에서 청년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당 정책은 신규로 추진되는 주거 관련된 사업인데요. 청년 안방이라는 플랫폼으로 기존 사업과 함께 청년 희망주택 공급과 보증금이자 지원, 대구형 청년 전월세 지원까지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청년들에게 주거 향상 지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오늘 6월 20일부터 청년 안방을 통해 청년 전월세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전세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귀한 부부, 신혼 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년 안방 플랫폼까지 소개를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짧게 우리 청년 상담가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정책을 위한 주요 주거 지원 제도로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제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청년 주거 정책 개선 과제로서 청년층의 수요 주거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 제도 개선,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낮 기온은 선선하다고 하니까 비 올 때 차량 운행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손지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